이번 동영상은 고체 결정 구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원래 기초 소자 물리의 첫 번째 강의였던 투디 브라베레티스가 이 내용을 심도 깊게 다루기 위한 첫 단계였는데요. 공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당장은 현재 쓸 수 있는 강의 자료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웹이나 혹은 스캔을 통해 가지고 가져온 자료들이 이미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출처를 괄호를 통해서 표시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챗밍우 교수님의 현대 반도체 소자 공학 한국어 번역본으로는 1.1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는 고체의 일부죠. 반도체는 상온에서 전기적 비저항이 대략 10-2승 옴센티미터에서 10의 9승 옴센티미터 사이에 해당하는 물질이라고 하네요. 대표적인 금속인 구리가 비저항이 1.7 곱하기 10-6승 옴센티미터라고 하고요. 부도체인 유리는 10의 13승에서부터 10의 17승 옴센티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리와 이 글래스 사이에서는 오더가 거의 한 10의 19승, 20승이 넘게 전기 전도도가 차이가 나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전도하는 금속과 구리 같은 것과 완전한 부대체인 글래스 사이에 이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 애매한 비저항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들을 반도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반도체는 앞에서 봤듯이 반도체는 전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그 반도체란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구별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전기적인 특성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체 내부의 원자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배열되어 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죠. 자,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들을 떠올려 볼까요? 생각을 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실리콘, 저메늄, 갈륨 알세나이드 등등이 제 머릿속에는 떠오르네요. 혹은 요즘에 각광받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것도 떠오르고요. 여기 주기율표의 일부가 나와 있는데 실리콘이나 저메늄 같은 그런 원소들은 14족에 속하고요. 갈륨 알세나이드 같은 것들은 13족인 갈륨과 15족인 아세나이드의 화합물입니다. 예전에는 13족과 15족을 각각 3족, 5족으로 불렀기 때문에 3,5 화합물 반도체 같은 이름이 사용되었었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는 단순히 이 원소에 해당하는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원자들이 여러 개가 같이 모여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체 상태가 될 텐데요. 이런 원소 또는 원소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을까요? 반도체 안에서요. 오른쪽 그림은 실리콘과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사이의 계면에 대한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이 그림의 사진에 위에 울퉁불퉁해 보이는 것이 SiO2고요. 아래쪽에 한눈에 봐도 질서정연해 보이는 것이 실리콘이군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규칙성을 가지지 못하고 어지럽게 실리콘 원자와 산소 원자가 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비정질, 아모포스라고 하죠. 반면 실리콘 같은 경우 실리콘 원자들이 매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결정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그리고 폴리크리스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크리스탈로 볼 수 있는 규칙성을 가진 부분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왼쪽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다각형들이 여러 개 보일 텐데 각각에서는 원자들이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크리스탈은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들은 크리스탈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하나하나의 조각을 우리가 그레인이라 부르고 그들 사이의 경계를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탈 물질이겠네요. 우리는 주로 결정질 물질에 대해서 이 과목에서 다루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A 원자하고 B 원자가 2차원 평면 위에서 주기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러면 이게 주기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패턴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눈에 띄게 되나요? 이 슬라이드의 가장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AB, BA로 이루어진 정사각형 모양이 반복된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AB, AB로 이루어져 있는 평행사변형이 반복된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혹은 가로로 AB, 혹은 세로로 AB도 이 전체 모양을 만드는데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구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이 반복되는 패턴을 어떻게 이동시켜야지만 위와 같이 똑같은 그런 배치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복이 되는 기본 패턴과 그것들이 얼만큼씩 떨어져서 배치가 되는지 하는가입니다. 심플 큐빅, BCC, FCC 같은 이야기는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는 점들의 까만색 점들의 위치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레티스 포인트라고 불리는 점들이 반복되는 패턴을 배치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심플 큐빅, 바디 센터드 큐빅, 페이스 센터드 큐빅 세 가지를 보시면 모두 큐브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점 입장에서 볼 때 심플 큐빅은 8개의 꼭지점에만 레티스 포인트가 있게 되고요. BCC나 FCC는 큐브의 한가운데나 혹은 면의 한가운데에 레티스 포인트가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심플 큐빅이나 BCC, FCC 같은 것들은 레티스인데요. 이건 반복되는 패턴이 아니라 어떤 패턴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공간적인 주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 이 슬라이드의 가운데에 이탈릭체로 나와 있는 것처럼 레티스와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을 뜻하는 말인 베이시스, 이 두 가지 개념이 합쳐져서 결정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세슘 클로라이드, 염화세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걸 보고 이게 BCC일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가운데 원자가 BCC로 생각을 했을 때 레티스 포인트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레티스 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으니 요거는 BCC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이 다른 회색 전자들과 다르게 종류가 다른 붉은색 원자입니다. 레티스 포인트는 동일한 패턴인 베이시스가 위치하는 기준점이 되니까요. 레티스 포인트 근처의 원자 배치는 어느 레티스 포인트에서도 다 동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걸 BCC라고 본다면 여기도 다른 곳처럼 회색 원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플 큐빅이며 대신 베이시스가 회색 원자 하나, 붉은색 원자 하나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면을 나타내는 밀러 인덱스를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A, B, C 축이 있다고 합시다. 이들이 서로 꼭 수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물론 큐빅일 경우에는 A축, B축, C축이 서로 수직이 되겠지만요. 어느 면이 우리가 지금 면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면이 A, B, C 축과 만나는 점이 각자 위치가
A축 입장에선 3이고 B축 입장에선 2고 C축 입장에선 1이라고 한다면 이 면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들 숫자 각각의 역수를 취한 3분의 1, 2분의 1, 그리고 1을 가지고 면을 표시합니다. 근데 이 3분의 1이나 2분의 1 이런 숫자는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서 이 면을 236면이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어떤 면을 이와 같이 A축, B축, C축과 서로 만나게 되는 그 점이 있을 텐데 그 만나는 점의 좌표를 역수를 취해 가지고 다시 정수로 만들어 준 것을 밀러 인덱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따질 때 이렇게 밀러 인덱스로 면을 표시를 할 때 보통 다음의 면들을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100 면은요. 그러니까 A축하고만 접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0의 역수를 취하면 무한대니까 B축하고는 무한대의 점에서 만난다. 혹은 C축하고도 무한대의 점에서 만난다. 결국 안 만난다는 것이죠. A축하고만 접점이 있으니까 B축, C축하는 접점이 없고 그 말은 이 평면이 BC 플레인의 평행한 플레인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0 플레인은 A축, B축하고 접점이 있는 것일 거고요. 여기 그림에서는 두 번째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111 플레인은 세 축 모두와 접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큐빅 시스템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고요. 실리콘 웨이퍼는 보통 100면으로 따라서 잘리게 되죠. 이런 큐빅 레티스는 사실 100면이나 010면이나 001면이나 다 동일한 모양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말을 하게 되면 100이라고 썼지만 이것은 100도 되고 010도 되고 001도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면을 나타내는 것을 밀러 인덱스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면 말고 어떤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표기가 괄호 표기가 아니고요. 대괄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대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연속해 있는 숫자 3개 H, K, L의 의미는 이 벡터가 공간상에서 H 곱하기 A 방향 단위 벡터 더하기 K 곱하기 B 방향 단위 벡터 더하기 L 곱하기 C 방향 단위 벡터와 같은 통상적인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큐빅 레티스에 대해서는 HKL 방향하고 HKL 면이 서로 수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큐빅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죠. 지금까지 3페이지에 걸쳐서 면을 나타내는 방법, 결정에서의 면을 나타내는 법과 방향을 나타내는 법을 배웠는데요.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모스펫을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스펫의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중요하게는 서피스 스테이트의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면을 따라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계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서피스 스테이트의 값이 바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의 면 방향이 중요하겠죠. 또 다른 면과 방향에 관계되는 물리량으로 반전층의 이동도가 있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반전층의 이동도가 소자의 성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값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면과 방향의 관계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들은 피모스펫의 홀 이동도를 계면 방향과 채널 방향에 따라서 그린 것들입니다. 왼쪽에서는 채널 방향을 고정을 하고 면 방향을 바꿨고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면 방향을 고정을 하고 채널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잘 보실 수 있듯이 상당한 영향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면과 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스트레인에 의한 이동도 향상마저도 채널이 어느 방향인지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반도체 소자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면이나 혹은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의존성에 대해서 공부를 더 깊게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실리콘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할 때인데요. 결국 우리는 두 가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어, 실리콘이 무슨 레티스를 가지고 있나요? 또한 베이시스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될 텐데요. 레티스에 대해서 말하자면 FCC입니다. 근데 이 FCC의 정육면체 길이를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요. 그러면 베이시스는 실리콘 두 개가 000 위치와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A, 4분의 A, 4분의 A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베이시스를 FCC의 레티스 포인트에 따라서 옮겨주면 계속 옮겨주면 실리콘 격자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같은 FCC에서 베이시스를 실리콘 두 개로 이루어진 거 말고 하나는 갈륨, 하나는 아세닉으로 만들게 되면 그게 이제 갈륨 아세나이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은 징크 블렌드 구조라 불립니다. 다이아몬드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니만 책에서 스캔해 온 그래프인데 이걸 보고 이해가 더 쉬워질지 아니면 더 혼돈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시각화 툴들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이 한번 직접 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먼저 A가 만약에 1이라고 노멀라이즈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0,0,0의 위치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라는 위치를 생각한 후 그걸 FCC 레티스에 따라서 옮겨 보세요. 그리고 그걸 3차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시각화 툴을 사용해서 그려 보시는 것이 그것이 더 쉬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붉은색으로 표시한 0.5, 0.5,0이나 혹은 0.5, 0,0.5나 혹은 0,0.5,0.5와 같은 벡터들, 이 서로 다른 이 세 가지 벡터들을 가지고 전체 FCC의 레티스 포인트들을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고체의 결정 구조, 그 중에서도 특히 큐빅 레티스를 가진 경우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후 실리콘의 다이아몬드 구조를 다루었죠. 쉽게 말하면 실리콘의 다이아몬드 구조는 FCC 레티스에다 실리콘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베이시스를 입힌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실리콘의 구조가 원자들의 배열 구조가 주어져 있을 때 이 구조로부터 밴드의 개념을 이끌어내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부터는 이를 위한 준비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